정부가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나서면서 연결 지점이 유력한 부산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이상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논의가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30년 전인 지난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측은 벌써 기본적인 지질 조사까지 마치고 까라츠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노선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은 부산과 후쿠오카 노선을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공사비와 한국의 정서 문제 등이 걸림돌이었지만 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술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건설되면 무엇보다도 부산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떠오른 일본 큐슈 지역과의 광역 경제권 형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과 후쿠오카가 하나의 일일 생활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 후쿠오카 간의 초국경 강력 경제권 형성에 기반 시설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홍수로 인한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최대 200m의 해저면 밑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도 이미 이런 실드 공법이 시행되고 있어 장비만 갖춰지면 기술적 문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토목 기술로서 터널의 기술로서는 신기원을 이룩합니다. 한국의 토목 기술이 장차 세계의 모든 토목 기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을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 유럽에 이르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주도권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시종착역이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한일 해저 터널이 되어진다면 그 역할이 일본에 넘어가서 우리가 경유지 또는 통과 지역으로 전락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부산 경제력의 8배 이르는 일본 북큐슈 지역의 동남권 경제권이 예속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를 해온 일본에 비해 국내 연구는 너무 미비하다며 보다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진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이슈 화요쟁점 토론의 김평래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규슈에서부터 부산이나 경남 거제의 바다 밑을 잇는 해저 터널입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된 여러 계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난 4월에 그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라는 게 부산항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컨테이너 물류 허브 항이로서의 존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20선석이지만은 앞으로 2011년도 되면은 30선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주도권 쟁탈전입니다. 동북아에서의 허브항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대한 아주 첨예한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몽땅 일본인데 넘겨준다는 겁니다. 네,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해저 터널이 득이 된다라는 입장이 31%, 아니다,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쪽이 69%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TV 김평래가 이런 이슈앤 이슈 2004년 12월 21일 날 혹시 보신 분? 2004년 12월 21일 화요쟁점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TV에 이렇게 생방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갔는데 근데 처음에 가서 생방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못 듣고 그냥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이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뭐 분장을 많이 시켜요. 분장. 그럼 내가 왜 이걸로 해야 되지 했더만 알고 보니까
그 위에는 이래 조명들이 많이 비춰졌어요. 아마 이거 많이 비치는 것 같더라고. 들어가면서 그때 저하고 대담을 했던 사람이 찬성 쪽에 있는 사람, 그래 한일 해저 터널을 찬성하는 쪽의 사람이 고광진 씨라고 부산, 울산, 경남의 토목학회 회장이고, 그 다음에 김용희 교수라고 경남대학교 교수분, 토목공학과 교수분. 그분들은 찬성 쪽이고, 저하고 아까 여기 KBS 이상준 기자가 했을 때 우리하고 이것이 연결되면 통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그분이 저하고 같이 대담했던 최열 교수입니다. 도시공학과 부산대학교.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서 두 사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신 우리 그때 당시면 제가 48대였구나요. 근데 그분들은 벌써 62, 살 됐을 때요. 그 내가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찬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랬냐?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난 지 불과 얼마 안 되고 자기네들의 어른들이나 바로 형님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뚫자 하는 그 말은 저하고는 뭔가 안 맞습니다. 제가 하자 해도 여러분들이 하지 마자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입장이 바뀐 것 같아. 이랬더만 아니다 이거라. 아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거 보니까 생방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끝나자마자 나오니까 친구들이 전화 왔어요. 그 친구죠. 야, 니 TV 대담 왔대? 그래. 왜? 니는 TV에서 대담을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니는 토론자가 아니고 검투사 같으라 이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같은 국가 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는 자칫 잘못하면 토론장에서 밀려가지고 거기서 제가 거기서 하자는 주의로 내가 반대를 하면서도 결국 논리 정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졌다. 아까 보다시피 70대 30으로 반대 논리가 더 이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주장을 다 못하면은 결국 저 사람들 펜스에 말리면 그럼 하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김팽래가 사회자가 중간에 끊어도 제 할 말은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대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 자, 그러면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제 업무용 노트에다가 한일 해저 터널이 과연 뚫게 되면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제 혼자서 이래 한번 기록을 했던 제 나름대로 노트입니다. 제가 한번 2000년도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전에 2000년도에 제가 시청에 건축 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개장하는데 저희들 건축행정건신화라고 건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그때 자료를 제출하러 건교부에 갔는데 건교부에 과천에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일 해저 터널 관계자 회의라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요. 한일 해저 터널 관계자 회의 같으면 반드시 부산의 도로계획과정이나 도시계획과정이나 항만정책과정 정도는 여기에 참석을 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도 올라온 사람이 없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보니까 서울에서 건교부에서만 사람 만나더라. 그러면은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거기 뚫리는 것이 서울로 바로 합니까? 반드시 부산이나 거제 쪽에 해안을 끼고 있는 쪽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은 관계자는 한 사람도 없이 이걸 회의를 진행시키지? 이건 뭔가가 국가가 뭔가 하는 일이 좀 잘못돼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져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한일 해저 터널 추진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 또다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한다. 강점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도 모르고 부하내동하고 수수방관하는 관료들은 모두 죽어라 라고 적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제 이완용이다 라고 내가 가격한 표현까지 했었어요. 자,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으려고 그럴까요? 그 목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대재난 시에 자국민들을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만율동량들을 지금은 우리가 부산항이 고베 지진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고베에 아주 많은 물동량을 처리를 했어요. 고베 지진이 나고 난 뒤에부터 그 항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물동량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시켜주고 나면은 나중에 설명이 드렸지만은 그게 연결되는 섬들이 북큐슈에서부터 이끼섬에서 대마도로 해서 우리 부산이나 거제로 오는 겁니다. 그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이끼섬이나 대마도를 자기네들 한적화물 또는 해상화물들의 기지로 삼겠다고 해보면 부산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이 날리는 항이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관광이 잘 되어 있죠. 그죠? 잘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일해저 터널 연결되고 나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어디로?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일본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버려요. 내륙에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어디로? 우리나라를 거쳐서 바로 일본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관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는 거는 뭐예요? 짧은 시간에, 그죠?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일본들이 잘 돼 있다, 관광자원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은 이런 목적으로 갖고 자기네들이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측의 피해는 뭘까? 우리 측의 피해는? 우리 측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대재난 시에 우리가 저지할 수가 못한다, 저지를. 한일해저 터널이 연결되어 있는데 터널로 도망오는 사람들을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잘 저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세계적인 모든 나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전 항구가 아까 있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왜? 연결시켜주고 나면은 이끼섬이나 대마도가 그거를 자기네들 물류기지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항을 이용하지 부산항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한일해저 터널로 연결되고 오면은 배로 오는 물동량들은 몽땅 걸로 운송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철송으로 올라와 버리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렇게 7개 선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내왕을 하고 있는 이 물동량들은 몽땅 다 어떻게 해요? 소멸돼 버린 거죠. 해운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운, 노조, 컨테이너 종사자 이와 같은 관광 각종 이 물류와 관련된 부분 있는 사람들은 몽땅 엄청난 대량 실업 상태가 유발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부선 하면 뭡니까? 경부선. 서울, 부산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결을 안 시켜줘. 한일해저 터널을 연결 안 시키면 어떤 현상이 돼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이 어떻게 되냐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 대전, 서울, 문산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 올라가서 어디로? 쭉 가가지고 인도로 뉴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가 이스탄불까지 갑니다. 가는데 연결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스탄불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는 유래 열차로 유럽은 전체 철도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령 프랑스 파리에서 그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타려고 하면은 프랑스 파리의 떼제베가 어떻게 되고요? 프랑스 파리, 우리나라 코리아, 한국, 부산 이래 되든지 한국의 서울이 이래 되는데 연결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 도쿄, 일본 오사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리 부산하고 서울은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점과 종점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정학적인 천문적인 요체를 갖고 있는 우리 반도사적인 것을 몽땅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 물읍시다. 영도가 섬입니까? 섬 아닙니까? 영도가 섬이에요? 섬 아니에요?
여러분 답 잘 못하죠? 우리나라가 섬입니까 아닙니까? 남한이.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게 되면, 현상 그대로 보게 되면은 영도는 섬이에요. 그러나 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섬이 아니고 내륙이라. 우리나라는 뭐예요? 남한은 섬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때문에 섬 아닌 섬이 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뭐예요? 섬의 나라가 한일 해저 터널 연결된과 동시에 섬의 나라가 섬 아닌 내륙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일본이 노리는 건 그거야. 그래서 섬 사람들이 최대 희망은 뭐예요? 내륙 진출이라는 거죠. 우리가 1592년 임진날이 발발되고 난 뒤에 소서행장이 뭐라 했어요? 동래성에서 뛰어오를 때 정맹가도 하고 먼저 하두를 던집니다. 조선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명을 치기 위해서 너가 임시 도로를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답이 올 길에 어떻게 송상영 부사가 뭘 던졌어요? 전사의 가도를 던졌어요. 전쟁터에서는 죽기는 쉬워도 길 비켜주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은 일제시대 때부터 임진난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륙 진출의 꿈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 강점기 때 뭐예요? 우리가 경부선, 경의선도 연결되고 충무의 해저 터널도 뚫었다 이거. 그죠? 그러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할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인데 섬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명절 때 연안부두에 딱 갔는데 파랑주의보에 내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님 보고 싶어도 집으로 와야 돼.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올 때 자기 마음대로 못 나와. 섬 사람들은 자연의 재앙에 의해서, 자연의 어떠한 형상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섬 사람들이야. 아파도 그냥 바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왜 지금 내륙의 나라로 자꾸만 변신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인 겁니다. 자, 일본은 태풍이 많이 오죠. 해일이 있죠. 화산 폭발하죠. 지진 있죠. 일본의 이야기는 섬의 침몰이라는 거죠. 이 5가지 재앙이 항상 상존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 불안해.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본이 한일 해저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그때 당시에 제 나름대로 요약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일본까지 가려면 배하고 비행기밖에 없나? 기차 있다 아이가, 기차. 야, 기차가 어떻게 가노? 바다 밑으로 가면 되지. 어떻게 다니노? 다닐 수 있다. 어떻게? 터널이란 것도 못 들어봤나? 해저 터널? 그게 뭔데? (1930년대) 말 이미 조선을 손에 넣은 일제는 조선해역 바다 밑을 관통하는 해저 터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철도로 일본 열도에서 대륙을 연결해 진정한 대동아 공영권 수립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60여 년 뒤 해저 터널 건설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자, 일본이 해저 터널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1917년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가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일본의 육군 참모본부에서 스시마 터널이라는 명명하에 계획을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미 계획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은 1981년도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하이웨이를 주창하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문선민 총재가 이거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일 해저 터널이나 뭐 이런 거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집요하게 한일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뭐냐? 각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일본 총리는 와서 제일 일성하는 말이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만이 진정한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가 정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라고 했어요?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은 양국 경제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은 2003년 3월 달에 자민당 뭡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새누리당 같은 보수 여당이죠. 보수 여당에서 뭐요? 이 한일 해저 터널은 국가 건설의 꿈이라는 자기네 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그 꿈이라고 자기네들 아젠다를 정할 정도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2003년도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철도연구소에서 두 기관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일 터널 BC평가 0.5 1 이상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데 0.5 이하로 나와가지고 이걸 타당성 없음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짓는데도 일본은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뚫자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사람들은 이 커다란 프로젝트가 자기인데 커다란 메리트라 이거를 하나를 뭘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 몽땅 오사라에 넘겨주는 일본인데 그런 꼴이 된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걸 계속적으로 또 주장을 하니까 2008년도에 MB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어째 2011년 1월 달에 교통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경제성 부족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났는데도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일본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익이 없으면 절대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왜 뚫자고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이렇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우리가 대북과 관련된 지원 사람, 무상 지원을 하는 게 약 한 8조, 10조 정도 가까이 돈을 우리가 거의 무상으로 그렇게 인프라도 깔고 생필품도 갖다 주고 이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래 하고 있는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경의선을 복원하자, 경원선을 복원하자는 이야기를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섬이 아닌데 북한 때문에 섬의 나라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결시켜서 어디로?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이나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을 타고 시베리아로 갔을 때 시베리아에 있는 각종 원유나 가스를 끌고 들어온다 하면은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빨리 한국이 북한하고 관계가 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연결되기 전에 먼저 연결시키는 것도 먼저 해놔놓자 라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에요. 자, 2004년도 3월 일자 신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시안 31개국 나라가 아시안 하이웨이 UN 에스캅에서 4월 20일, 28일까지 상의해서 여는데 이때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에 대한 거, 6호선에 대한 거, 철도망 설계, 절차 이런 등을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한다고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가 일본 도쿄로 출발해 후쿠오카를 거쳐가 페리로 부산까지 연결되고 부산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 중국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이웨이가 뭐예요? 하이웨이. 고속도로라는 거는 뭡니까? 주요 도시에서 주요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화된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뭐요? 섬으로 연결, 바다가 그걸 끊어놨는데 이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요 교묘하게 페리를 해놨어요. 원래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은 부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유엔의 로비를 해서 이걸 일본으로 끄잡아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안에 내용은 이래 놔놓고 여기 도상에 보는 걸 보면은 부산하고 일본하고 관계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시안 하이웨이 잠정안 해놨어요. 유엔 에스캅에서 제공하는 거. 그런데 여기 3월 2일이니까 4월 22일 날 하니까 이때는 우리 보고 눈 감고 모르게 해놔놓고 시작하니까 4월 23일자 신문에 보면은 이때는 도쿄에서부터 딱 붙여 표시를. 그래놓고 아시안 하이웨이 자료 제공은 유엔 에스캅이라 내가. 이거는 잠정안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이미 시작됐으니까. 이게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그 이전에 하면은 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제가 2004년도 한참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있을 때입니다. 자, 한일해저 터널의 전체 연장이 얼마냐? 232k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선으로 하면 200조, 이거는 복선에 300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일본 측에서 제시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한일해저 터널 연결에 부담을 일본의 3분의 2, 우리가 3분의 1 부담한다고 이럽니다. 이것도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카라치에서 이끼 대마도를 통해서 거제 노선 2개, 부산 노선 1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 나는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2003년도 해봐 BC평가 0.5 내가 타당성 없습니다. 결론을 졌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카라치 이끼 대마도까지는 자기네 단선이에요. 1개 노선 딱 만들어.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거는 부산하고 거제 2개 노선 딱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을 그야말로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무슨 단체를 만들어주면 서로 단체끼리 싸우다 보니까 큰 거를 다 놓쳐버려요. 국가가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우리 단체만 살아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부산 신앙 명칭 그 정할 때 진해 신앙, 부산 진해 신앙 얼마나 다퉜어요. 그 때문에 필요 없는 소모전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똑같아요. 일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제라는 경상남도의 거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두 도시로 이간질 시켜놓고 누가 뭔지 해주느냐에 따라서 너 그쪽으로 갈게. 이라기라 부산은 부산대로 가야 우리 쪽으로 가야 된다고. 경남은 경남에 왔다. 이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그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 노는 식으로 다 보고 일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놀고 있는 거야. 자, 일본 측에서 내난 이게 신간세입니다. 이리로 내륙으로 올라오는 철도고 이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서부 철도. 여기에 보면은 일본에서 제시한 거 일본 측 구상도에 보면 이미 일본은 도쿄에서부터 빨간 선인데 여러분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래가 런던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이 한일 해저 터널만이 아니라 벌써 일본은 어디로 유럽 대륙까지 벌써 그 노선을 꺼놨다는 거예요.